당신은 인생의 어떤 순간에 우연처럼 하나의 영상이나 문장, 혹은 설명할 수 없는 감각과 마주치며 갑작스럽게 확신하게 되는 이유를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이것은 단순히 더 노력해 보겠다는 다짐이 아니에요. 말없이 하지만 강렬하게 삶이 이미 당신을 새로운 장으로 데려갈 준비를 끝냈다는 것을 알려주는 깊은 내적 신호입니다. 아무도 이 순간을 미리 설명해 주지 않아요. 분명한 표지판도 존재하지 않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 힘이 당신의 주변과 내면을 동시에 재배치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미묘한 순간을 가볍게 넘긴다는 거예요. 단순한 감정의 파동이나 일시적인 기분 변화라고 착각하죠. 하지만 칼융의 관점에서 이것은 무의식과 현실이 교차하는 결정적인 지점입니다. 모든 귀환의 여정이 언제나 소리 없이 시작되는 바로 그 장소라고요. 당신이 지금 이 메시지를 보고 있는 가장 깊은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무의식은 결코 무작위로 신호를 보내지 않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이런 메시지와 마주한다는 것은 조용한 이동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귀환의 문턱으로 들어서고 있음을 의미하죠. 이 깨달음은 갑작스럽게 도착하는 답이 아니라 아직 당신의 의식이 닿지 못한 가장 깊은 층위에서 오래전부터 자라오고 있던 흐름이에요. 당신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바로 이 순간 돌아갈 준비가 되었나요? 최근 당신은 삶이 곧 변할 것이라는 막연하지만 강렬한 감각을 느낀 적이 있나요?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어딘가에서 조용히 문이 열리고 있다는 느낌. 무엇이 옳지는 모르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지만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문턱 앞에 서 있다는 확신. 변화는 언제나 큰 소리나 완벽한 확신으로 시작되지 않아요. 아주 미세한 진동처럼 내면에서 울리는 가벼운 두드림이 당신의 시선을 살짝 다른 방향으로 돌리게 하며 시작됩니다. 융은 이것을 진짜 자아의 속삭임, 참된 자기, 셀프, 간에는 낮고 깊은 음성이라 불렀어요. 예를 들어, 한 시청자는 수년간 안정적인 사무직에서 일하며 자신의 인생은 늘 같은 궤도를 따라갈 것이라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설명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났죠. 피곤한 오후, 화면 앞에 앉아있던 그녀는 오래전에 한 번 봤던 낡은 영상을 다시 재생해야 할 것 같은 충동을 느꼈어요. 그 영상은 완전히 실패한 뒤 다시 되찾은 누군가의 귀한 이야기였죠. 왜 하필 그날 그 영상을 보고 있었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이유 없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몇 주 뒤 그녀는 2년 동안 미뤄왔던 강좌에 등록했고 6개월 후에는 모두를 놀라게 하며 직장을 떠나 자신의 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날 이후 세상을 전혀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었다고 그녀는 말했어요. 이것이 바로 동시성, 싱크로니서티입니다. 무의식이 당신이 있어야 할 정확한 장소와 순간으로 이해하기도 전에 당신을 데려가는 현상이죠.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알고리즘의 우연도 아니고 단순한 호기심도 아니라 당신의 무의식이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한 부분을 깨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지금의 삶이 더 이상 당신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예전에는 편안했던 것들이 답답해지고 한때 당신을 연결해 주던 대화들이 어딘가 어긋난 것처럼 느껴진다면 이것은 당신이 이상해진 것이 아니라 의식의 확장 주기에 들어섰다는 신호입니다. 진짜 자아가 오래된 한계를 넘어 성장하려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깨달음을 느낀 후 당신은 두 번째 단계로 들어서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실로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강력한 변형으로 향하는 관문, 바로 전환의 단계입니다. 이 시기는 옛것은 사라지고 새것은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시간이에요. 더 이상 과거의 삶에도 속하지 않고 새로운 삶에도 완전히 들어서지 않은 그런 상태죠. 안정적이던 일은 숨막히게 느껴지고 익숙한 관계와 대화는 무거워지며 한때 당신을 데워주던 열정은 식어버린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돌아가고 싶지도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이 상태. 마치 두 강 사이에 있는 것 같고 지도도 보장도 없이 안개 속을 걷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융은 이것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불렀어요.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오래된 구조가 해체되어 새로운 자아가 태어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말했죠. 지금 당신이 길을 잃은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잘못된 방향에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예전의 삶보다 훨씬 더 커졌기 때문이에요. 땅이 갈라질 때 그것은 파괴처럼 보이지만 그 아래에서는 새로운 생명이 조용히 자라고 있어요. 당신의 삶도 정확히 같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초대예요. 당신 존재의 새로운 장으로 들어가라는 신호입니다. 만약 지금 이 전환의 단계에 있다고 느낀다면 하나의 단어로 당신의 상태를 남겨보세요. 때로는 한 단어만으로도 우주에 당신이 준비되었다는 신호를 보내기에 충분하니까요. 그림자가 당신을 해방시키기 위해 일어설 때 세 번째 단계가 시작됩니다. 이 단계에서 당신은 오랫동안 숨기고 억누르고 잊으려 했던 것들이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다시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퇴보라고 오해하지만 사실 이것은 융이 말한 가장 결정적인 변화, 바로 그림자의 부상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해방시키기 위해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림자는 적으로 찾아오지 않아요. 그림자는 거울처럼 나타나 수년간 외면해온 당신의 일부를 직면하도록 강요합니다. 오래된 두려움, 이유 없이 솟구치는 강렬한 감정, 설명되지 않는 침묵, 현재와는 맞지 않는 저항이나 분노가 그 예죠. 그림자가 떠오를 때 당신은 압도적인 감정에 끌려가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 당신이 충분히 멀리 왔고, 이제 무의식의 가장 깊은 부분이 치유되기를 원한다는 신호입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빛의 형상으로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의식화함으로써 깨달음에 이른다. 이 순간은 어둠이 더 이상 침묵 속에서 외치지 않아도 되도록 스스로 드러나기를 원하는 때입니다. 한 친구가 긴 관계를 끝낸 후 지나치게 예민해졌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친구의 답장이 늦으면 극도의 불안을 느꼈고 누군가가 약속을 바꾸면 버림받은 것처럼 느꼈죠. 자소한 말 한마디에도 깊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그녀는 깨달았어요. 그 감정들은 현재에서 온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의 상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걸 말이죠. 혼자 남겨졌던 순간들, 차가운 어른들의 말,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줄여야 했던 기억들이었어요. 익숙했던 보호막이 사라지자 오래 묻혀있던 기억들과 함께 그림자가 다시 떠오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마주할 용기를 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이상 그녀를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보였기 때문이에요. 융의 말처럼 어둠은 인식되는 순간 힘을 잃었습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그림자는 귀환으로 이끄는 첫 번째 문이다. 그림자는 당신이 보고 싶지 않았던 것을 보게 하고 이전에는 피했던 것을 만지게 하며 한때 수치로 가득했던 것을 껴안도록 가르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만 갇혀있던 에너지가 해방되고 새로운 당신이 들어올 내적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강렬한 감정, 과도한 반응, 오래된 기억의 재등장을 경험하고 있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당신은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귀환의 단계로 들어서고 있는 거예요. 그림자는 당신을 파괴하지 않아요. 오히려 길을 열어줍니다. 네 번째 단계, 내면의 재구조화. 그림자가 인식된 이후 융의 심리학에는 자연스럽게 재조직의 단계로 들어선다고 보았어요. 오래된 반응은 느슨해지고 낡은 습관은 힘을 잃으며 사람은 마치 다른 존재가 된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성숙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가 더 이상 지배하지 않고 자기, 셀프, 가 중심을 잡는 새로운 안정 상태의 결과예요.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는 한 그것은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그림자가 보이는 순간 당신은 과거의 삶을 이끌던 무의식적 패턴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해요. 그 변화는 가장 먼저 반응에서 나타납니다. 과거에는 무심한 한마디가 당신을 무너뜨렸고 갑작스러운 상황이 당신을 흔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멈춥니다.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응답하기 전에 관찰합니다.
더 이상 드라마에 끌려가지 않죠. 오래된 상처가 행동을 지배하도록 두지 않습니다. 이것은 강해지려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본능적 반응에서 의식적 선택으로 신경계가 이동하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예요. 한 젊은 여성, 리사는 수년간 불안정한 관계를 반복했고 누군가 목소리를 높이기만 해도 즉시 방어적으로 변했어요. 하지만 그림자를 마주한 이후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제는 바로 반응하지 않아요. 잠시 멈추고 숨쉬고 다르게 선택해요. 변화는 부드럽고 조용했지만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그녀가 변화하려 애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녀는 단지 자신도 몰랐던 깊은 성숙의 층위에서 살아가기 시작했을 뿐이죠. 이것은 봄의 강과 같아요. 얼음이 녹는 것은 강이 애쓰기 때문이 아니라 온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내면의 힘이 재구조화되면 오래된 반응은 노력 없이 녹아내립니다. 당신이 더 높은 주파수로 이동했기 때문이에요. 이 단계에서 페르소나, 즉 사회적 가면이 서서히 사라지는 시점입니다.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반응하지 않고 칭찬이나 인정에 의존해 살지 않게 돼요. 대신 명료함과 정직함, 평온이 자리한 자기의 중심에서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내면의 재구조화는 불꽃처럼 요란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충동적인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 방식, 언제 떠나야 할지 아는 감각, 죄책감 없이 아니요라고 말하는 태도, 침묵이 자기 사랑일 때 침묵을 선택하는 지혜로 나타납니다. 이 작은 선택들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듭니다. 당신은 삶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귀환의 사람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새로운 사람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자신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당신의 내면이 재구성되기 시작할 때 당신이 이전과는 다르게 더 차분하고 맑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당신은 서서히 주변의 소음에서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싫어해서도 아니고 세상과 단절하고 싶어서도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더 섬세한 단계로 들어서고 있기 때문이에요. 융이 후퇴라고 불렀던 그 단계, 개성화 과정 속에서 의식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신성한 움직임이죠. 이 시기에는 더 큰 무언가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로 당신의 에너지가 안쪽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당신은 아주 사소한 변화들 속에서 그것을 알아차리게 될 거예요. 말하고 싶은 욕구가 줄어들고 설명하고 싶은 충동이 줄어들며 스스로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도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한때는 즐겁고 활기찼던 대화들이 이제는 묘하게 무겁게 느껴져요. 이것은 당신이 부정적으로 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 주파수가 변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 변화는 자연스럽게 침묵에 대한 필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 물러남은 외로움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오히려 무언가가 조용히 재배열되고 있는 준비의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치료 세션에서 한 젊은 여성은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삶에서 큰 변화를 겪은 후 그녀는 예전에 사랑하던 사회적 모임에 더 이상 참여하고 싶지 않게 되었대요. 친구들은 그녀가 차갑게 변했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녀의 내면에서 훨씬 더 깊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녀는 매일 아침 조용히 앉아 부드러운 음악을 듣고 자신의 감정을 글로 쓰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 침묵을 두려워하는 대신 그녀는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얼마 후 그녀는 이렇게 말했죠. 나는 누구에게서 숨기 위해 에너지를 모으는 게 아니라 더 강해진 나로 돌아오기 위해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몇 달 뒤 그녀는 이전에는 감히 시작하지 못했던 자신의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 물러남은 후퇴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녀의 귀환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물러남은 마치 밀물이 오르기 직전 바다가 잠시 고요해지는 순간과 같아요. 겉으로 보면 당신은 덜 반응하고 덜 연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의 에너지가 더 깊은 층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더 이상 의미 없는 대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모두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충동의 에너지를 흩뿌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우선하기 시작해요. 그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재생의 단계로 들어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의 가장 아름다운 예시는 바로 카를 융 자신에게서 찾아볼 수 있어요. 프로이트와 결별한 후 그것은 직업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거대한 충격이었죠. 융은 거의 완전한 세상과의 단절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강의를 중단했고 글쓰기를 멈췄으며 사회적 교류를 최소화했어요. 그 대신 그는 취리 호수를 걸으며 조각을 만들고 무의식에서 떠오르는 이미지들을 기록하고 자신의 내면과 대화를 나누는데 수년을 보냈죠.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가 미쳐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바로 그 오해받던 시기에 융은 훗날 무의식과의 대면이라 부르게 될 깊은 내적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겉보기에는 의미 없어 보이던 후퇴 속에서 그는 레드북을 비롯한 자신의 가장 위대한 작품들을 탄생시켰죠. 이것이 이후 전개된 모든 융 사상의 기초가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의식적인 물러남의 본질입니다. 세상은 당신이 멈추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당신은 가장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에요. 내면의 힘은 소음 속에서 재생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침묵 속에서만 다시 구축될 수 있어요. 이 단계에 들어서면 당신은 침묵 자체를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혼자 있는 조용한 밤을 은유적으로 즐기게 되죠. 그것은 타인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더 잘 듣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은 점점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엇을 기대하는지에 덜 신경 쓰게 됩니다. 빠르게 답해야 한다는 압박, 제 시간에 맞춰야 한다는 강박, 스스로를 설명해야 한다는 필요도 사라집니다. 이 물러남은 자유의 시작이에요. 군중에 보이지 않는 통제에서 벗어나는 자유, 한때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믿었던 삶의 리듬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가 차분해지고 있음을 느낀다면 그것을 쇠퇴의 신호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것은 성숙의 신호입니다. 영혼이 성장할 때 그것은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침묵을 필요로 하죠. 그리고 이 침묵은 새로운 내가 태어나기 전의 의식입니다. 당신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닌 것들을 뒤에 남기고 있을 뿐입니다. 어느 순간 당신은 군중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단계를 이미 지나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요 속에서 내적 힘이 다시 회복되고 예전의 반응들은 더 이상 맞지 않는 오래된 피부처럼 자연스럽게 벗겨지죠. 그리고 바로 그때 우주는 당신에게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보호받는 징후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놀라게 할 만큼 정밀한 방식으로 말이에요. 융은 이것을 동시성이라 불렀습니다. 외부 세계가 당신 내면의 정확한 주파수를 그대로 반영하는 의미 있는 우연이죠.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시성은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이들에게는 언제나 존재하는 현실이다. 흥미로운 점은 동시성은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시기에는 절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당신이 진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만 나타납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 애쓰는 것을 멈췄을 때, 두려움이 더 이상 마음을 끌어당기지 않을 때, 당신의 에너지가 맑아질수록 외부의 사건들은 당신의 내적 리듬과 정확히 맞물리기 시작하죠. 개인적인 삶에서도 동시성은 아주 평범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미나라는 한 여성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녀는 독성 관계에서 벗어나 1년 동안 오로지 치유와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데 집중하고 있었죠. 어느 날 오후, 그녀는 문득 5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가까운 친구를 떠올렸어요. 찾아보지도 연락할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그 친구를 잠시 생각했을 뿐이었죠. 그런데 2시간 후, 그 친구에게서 갑작스러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하루 종일 내가 계속 생각났어. 잘 지내? 두 사람은 모두 각자의 인생이 새로운 장으로 넘어가던 바로 그 순간에 서로를 떠올렸다고 말했어요. 미나에게 이것은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내면이 변하면 외부도 반드시 변한다는 확인이었죠. 융은 믿었어요. 자아가 더 이상 집착하지 않을 때, 참된 자아가 자리를 잡을 때, 외부의 사건들과 중요한 순간들이 보이지 않는 논리, 즉 영혼의 논리에 의해 연결되기 시작한다고 말이에요. 그리스 신화에는 트로이 전쟁을 떠난 뒤 10년 동안 길을 잃었던 영웅 오디세우스의 이야기가 있죠. 그는 바다와 싸우고 괴물과 맞서고
운명에 저항했어요. 그럴 때마다 바다는 그를 더 큰 시련 속으로 던졌습니다. 그러나 저항을 멈추고 아테나의 신호와 직관, 바람의 변화를 듣기 시작했을 때 그의 여정은 갑자기 이상할 정도로 부드러워졌죠. 삶은 억지로 밀어붙일 때 열리는 것이 아니라 내적 질서와 정렬될 때 열린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 있어요. 동시성은 거대한 사건에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죠. 당신을 깨우는 한 문장, 무작위로 집어든 책이 정확히 필요한 페이지에서 열리는 순간, 당신의 생각을 그대로 말해주는 낯선 사람,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직후 찾아오는 기회. 이제야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이루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신은 지금 인도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회복의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나타날 때, 계획 없이도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사람을 만날 때, 방금 이룬 내적 성장과 완벽히 맞물린 기회가 등장할 때, 삶이 더 이상 통제해야 할 혼란의 연속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흐름으로 느껴지기 시작할 때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동시성은 당신을 구하기 위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내적 힘이 충분히 안정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은 우주의 속삭임입니다. 계속 가라. 너는 거의 다 왔다. 작은 신호들, 우연들, 예상치 못한 메시지들, 정확한 타이밍에 열리는 문들을 보게 된다면 절대 그것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은 희망의 착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목소리이며 우주의 목소리이며 융이 말한 자아의 귀환, 내적 질서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이 또한 하나의 동시성임을 알아야 해요. 우연이 아니라 당신의 컴백이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와 있다는 신호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당신이 기다리고 있던 컴백이 사실은 오래전에 시작되었고 당신이 이제야 그것을 알아차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많은 사람들은 돌아옴이 거대한 신호, 극적인 기회, 운명적인 만남, 눈에 띄는 성취와 함께 온다고 믿어요. 그러나 융은 말했습니다. 가장 깊은 변화는 언제나 아무도 보지 못하는 침묵 속에서 일어난다. 심지어 당신 자신조차 그것이 폭발하기 전까지는 알아차리지 못한다. 진짜 돌아옴의 단계는 삶의 외형이 바뀌는 순간이 아니라 당신의 내적 정체성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겉으로는 아직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당신의 깊은 곳에서 더 이상 두려움으로 살지 않고 예전의 반응을 반복하지 않으며 사소한 일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면 그 순간 이미 임계점을 넘은 거예요. 한 그룹 세션에서 나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수년간 지치게 하는 일상과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관계 속에서 살던 그녀는 어느 날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드라마도 큰 사건도 없었죠. 그저 어느 아침 눈을 뜨고 하루라도 더 자신을 버리고 살고 싶지 않다는 확신이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밤 10시 이후에는 휴대폰을 끄고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을 적고 동네를 천천히 산책했죠. 3달 후 그녀는 더 이상 인정에 의존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욕구도 혼자 서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사라져 있었어요. 그녀는 말했죠. 사람들은 내가 직장을 바꿨을 때 인생이 변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내 돌아옴은 내가 나 자신을 배신하지 않기로 선택한 그 순간에 시작됐어요. 이것이 돌아옴이 시작되는 방식입니다. 크게, 극적으로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들로 말이에요. 어느 날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상상하기 어렵다면 휴화산을 떠올려 보세요. 겉으로는 고요하고 돌처럼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나 그 아래에서는 마그마가 움직이고 열이 쌓이며 지층이 서서히 변합니다. 아무도 그 과정을 보지 못하지만 모두가 폭발의 순간은 보게 되죠.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 역시 이것을 분명히 설명해요. 신경과학자들은 이것을 전환점이라고 부릅니다. 매일 작은 습관들을 바꾸면 뇌는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들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아무 변화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침묵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러나 새로운 연결이 충분히 강해지는 순간
뇌는 전체 구조를 재편성합니다. 그때 당신은 갑자기 달라진 자신을 느끼게 되죠. 더 차분해지고 덜 반응적이며 스스로를 의심하는 마음이 줄어듭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당신의 뇌가 실제로 새로운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생물학적 의미에서의 돌아옴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 당신을 두렵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상처 주던 것들을 떠올려 보았을 때 그것들이 더 이상 같은 힘을 가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융은 말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순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되찾는 순간이다. 두려움에서 도망치는 것을 멈출 때,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가면을 벗을 때,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 허락을 구하지 않을 때 말이에요. 이 변화는 목격자가 필요 없습니다. 단지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한순간이면 충분하죠. 만약 지금 설명할 수 없는 진동, 아직 보이지 않는 문 앞에 서 있는 듯한 감각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상상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돌아옴의 전환점에 있어요. 당신은 기적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이 바로 기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인생에서 가장 큰 돌아옴에 들어선 사람은 겉으로 폭발 직전처럼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침묵 속에서 자신의 영혼을 다듬는 사람, 장인이 기술을 연마하듯 조용히 자신을 정죄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상실이든 균열이든 조용한 각성이든 모든 경험은 표면 아래에서 단단해지는 하나의 퇴적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층들이 언젠가 세상이 목격하게 될 각성의 토대가 되죠. 만약 이 영상을 왜 지금 이 순간 보게 되었는지 궁금했다면 그 답은 당신이 방금 지나온 여정 속에 있습니다. 무의식의 각성에서 해체의 단계, 그림자의 상승, 그리고 당신 앞에 정렬되기 시작한 동시성에 이르기까지. 돌아옴은 외부에서 무언가를 이겼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지배하던 내적 영토를 다시 회수했을 때 일어납니다. 이 조용한 변형이 당신을 더 단단하게, 더 깊게, 세상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존재로 만듭니다. 이 영상이 당신을 위로하고 밝혀주고, 혹은 단지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게 했다면 필요한 사람이 정확한 순간에 이 영상을 만날 수 있도록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이 여정을 함께 계속하기 위해 채널을 구독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다음 장은 이미 펼쳐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